안녕하세요. 저는 60을 넘긴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입니다. 지금의 저는 오랜 역할을 마친 사람처럼 조용히 하루를 시작하고 조용히 마무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고 주전자에 물이 은은하게 부글거리는 소리를 들으면 그제야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는 듯합니다. 남편은 퇴직 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고 아이들은 모두 제 삶의 품을 떠나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은 더 조용해졌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오히려 내 마음은 더 자주 시끄럽게 울리는 것만 같습니다. 요즘 들어 문득문득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부터 우리 사이가 이렇게 멀어진 걸까? 같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함께 있어도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어느샌가 말이 사라졌고 질문도 대답도 서로에 대한 궁금함마저 조용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나누는 대화는 언제나 비슷한 말들 뿐이었습니다. 밥 먹었어? 어디 다녀왔어? 잘 잤어? 우리는 서로의 안부는 묻지만 정작 마음속 안부는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아니, 지금까지도 정말 괜찮았던 걸까?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건 어느 날 아주 우연히 그 사람의 눈을 마주 보게 된 순간부터였습니다. 말없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던 저녁, 정말 오랜만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 속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피곤함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서랍 속 깊이 묻어두었던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조심스럽게 펜을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 이렇게 조용해졌을까? 그 사람과 나는 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게 되었을까? 이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된 나의 작은 고백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씩 천천히 꺼내보려 합니다. 우리 사이에 남겨진 침묵과 그 안에 숨어 있던 오해들, 그리고 아주 오래된 그러나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는 사랑까지도. 아직 나도 그 모든 감정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남편과 나는 28배 결혼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함께 살아왔으니 이제는 서로의 송금까지도 외울 만큼 익숙한 사이가 되어야 맞겠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낯선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결혼 초반엔 참 많은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우리 둘 다 잘 살아야 한다는 막연한 의무감에 사로잡혀 서로를 설득하고 위로하며 애썼던 것 같습니다. 그는 늘 조용한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그를 묵묵하고 성실한 남자라고 여겼습니다. 사실 어쩌면 그 점이 제가 그를 사랑했던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고 집을 사고 사방에서 쏟아지는 삶의 요구들을 감당하다 보니 서로를 바라볼 틈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그의 침묵이 낯설지 않게 되었고 제 침묵도 그에게는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고 있었지만 서로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그건 어떤 위기보다도 조용하고 어떤 갈등보다도 더 깊은 벽이었습니다. 가끔은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궁금했지만 이제 와서 물어보자니 왠지 부질없어 보였고 괜히 말을 꺼냈다가 어색해질까봐 입을 다문 채 조용히 마음을 접곤 했습니다. 그런 날들이 수십 년이나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아이들은 자라났고 가정은 어느새 안정됐으며 저는 더 이상 애쓸 필요 없는 누군가의 엄마 그리고 누군가의 아내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자꾸만 공허했습니다. 집안일을 마치고 돌아서면 마음 어딘가에 휑한 바람이 부는 것 같았고 별일 없이 흘러간 하루 끝엔 어김없이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날이면 거울 속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어느새 낯선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 역시 조금씩 변했습니다. 퇴직 후엔 말수가 부쩍 줄었고 자주 피곤하다며 누워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엔 그가 지쳐 보인다는 이유로 혹시나 자존심을 건드릴까 염려되어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심스러움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어느새 우리 사이엔 정말로 아무것도 공유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식사를 같이 하고 뉴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가끔은 저를 따라 마트에도 다녀왔지만 그 모든 순간이 마치 벽 하나를 사이에 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웃음도 있었고 다툼도 거의 없었지만 그건 감정이 평온해서가 아니라 이미 무뎌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가끔은 결혼 전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 하던 나, 책상 앞에서 시를 끄적이던 나, 누군가와 밤새 이야기를 나누는 걸 좋아했던 나. 그런 나를 지금의 그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문득 나 역시 그에 대해 너무 많은 것을 놓치며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내와 남편이었지만 동시에 서로의 타인이 되어버린 채 오랜 시간을 함께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엔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났고 그것들은 어느 순간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우리를 지켜줄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멀게 했던 것입니다. 이젠 알아요. 아무 일도 없는 사이가 가장 위험한 거리라는 걸. 그리고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선 먼저 내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도요. 처음 그가 입원했을 때 나는 화장실 문을 닫고 몰래 울었습니다. 대장 내시경 정기 검진을 받고 돌아온 날 의사가 건넨 진단서에는 짧고 차가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심 소견 있음. 조직 검사 공고. 그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표정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가늘게 떨렸고 말수는 눈에 띄게 줄었으며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런 식으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 건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예전엔 아이가 열이 나도 직장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그는 늘 담담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의자에 주저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는 걸 보니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괜히 그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물을 더 마셔야 한다고,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요즘 운동을 너무 안 한다고. 하지만 그런 말들은 사실 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얄팍한 위장이었습니다. 며칠 뒤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고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그 사람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졌고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으며 식욕도 의욕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나는 다시 바빠졌습니다. 매일 삼시세끼를 챙기고 그의 눈치를 살피며 기분을 맞추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가 흐르자 나는 어느새 그 사람의 간병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기분이 좋은 날은 나도 하루가 가벼웠고 그가 무거운 한숨을 쉬는 날이면 나도 괜히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길들여진 의무였다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병보다 그의 무기력함보다 그가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않는 눈빛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식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밥맛이 없어?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천천히 들며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 그 한마디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 순간 나는 내 삶의 방향마저 함께 무너져 내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도 이렇게 느끼고 있었다는 걸 나는 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을까요? 늘 그가 든든한 기둥처럼 자신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왔다고 믿었는데 그도 결국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나 역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적이 많았음을, 아니 어쩌면 지금도 그러하고 있음을 조용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삶 속에서 너무 오래 서로를 지우며 살아왔습니다.
그를 위해, 가족을 위해, 누구를 위해라는 명분 아래 나는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그도 자기 자신을 잊고 살아온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느새 무너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기둥도 될 수 없고 누구에게도 온전히 기대지 못한 채로. 하지만 그 무너진 자리 위에 무언가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는 서로의 무너진 모습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는 언제나 어떤 체념 같은 것이 담겨 있었고 그 체념은 조용히 나를 짓눌렀습니다. 나는 그가 다시 일어나길 바랐습니다. 밥을 잘 먹고 산책도 하고 가끔은 소파에서 일어나 웃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조용했고 나는 더 조용했습니다. 괜찮아? 입안에서만 맴돌던 그 말은 결국 끝내 목구멍을 넘지 못한 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나는 그에게 괜찮냐고 묻는 것이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괜찮지 않아라고 대답할까봐, 그 말이 우리 사이의 오랜 침묵을 무너뜨릴까봐. 그저 그렇게 묵묵히 밥을 차리고 그가 누운 이불을 정리하고 그의 빨래를 널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사실 견딘다는 말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말입니다. 그저 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자꾸 줄여야 하거든요. 소리내 울고 싶을 때도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을 때도 나는 나를 다잡고 괜찮은 사람인 척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그도 무너질까봐, 집안 전체가 휘청일까봐 나는 나를 애써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울었는지.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혼잣말처럼 나는 누구지를 되뇌던 시간들을. 그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고 나는 그런 그를 보며 조금씩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혼잣말처럼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예전에 꿈이 있었던 거 기억나?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런 말을 꺼낸 게 얼마만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사진 찍는 거. 그거 내가 정말 좋아했었는데 그땐 그냥 살다 보니 다 놓쳤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왜인지 울음이 올라올 것 같았거든요. 그가 그런 말을 해준 것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저릿해졌습니다. 그 사람 안에도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도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자신의 꿈을 가끔은 떠올리고 있었구나. 그날 밤 나는 그의 낡은 서랍을 조심스레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가 내려앉은 필름 카메라 하나와 사진을 현상한 오래된 봉투 몇 개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 봉투를 꺼내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우리가 있었고 아이들이 웃고 있었고 아직 희망이 가득했던 어떤 날들의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살다 보니 잊은 게 아니라 견디느라 잃어버린 것이었겠지요. 나처럼 우리는 그렇게 각자의 삶을 견디며 조금씩 부서져 왔던 겁니다. 이 집은 우리 가족이 25년을 살아온 공간입니다. 두 아이가 자라난 방, 수십 번의 명절을 치른 부엌, 그리고 숱한 계절이 오가던 창문 아래의 거실. 그 안엔 헤어진 침대도 있었고 붙었다 떨어진 손도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아온 공간이지만 이제 와 돌이켜보면 서로의 소리를 점점 덜 듣게 된 곳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떠난 뒤 집은 이상하게 넓어졌고 동시에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가 있는 거실과 내가 있는 부엌 사이의 거리는 단지 몇 걸음이면 닿을 만큼 가까웠지만 그 거리보다 더 멀었던 건 우리 사이의 말이었습니다. 가끔은 누군가 먼저 말을 꺼내야 할 것 같았고 어쩌면 나였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괜히 말을 꺼냈다간 싸움이 될까봐 그냥 모른 척하게 되었고 이런 얘긴 해봐야 소용없다며 마음속 문을 조용히 닫아버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TV 뉴스를 보다가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건 다 쇼야. 나는 무심히 대답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다 그렇지 뭐. 그 한마디로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상하게도 씁쓸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런 대화 끝에 차를 끓이고 음악을 틀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기도 했는데 지금의 우리는 말을 이어갈 힘도 의지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그에게 다가가 요리를 하며 물었습니다. 내일 뭐 먹고 싶어?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아. 나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대답이라는 걸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거나 괜찮다는 말은 사실 아무것도 상관없다는 뜻이고 결국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미니까요. 그 순간 무언가가 안에서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랜 세월 그저 무난하게 크게 다투지 않고 지내온 것이 결코 좋은 부부 관계는 아니었다는 걸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갈등은 때때로 필요합니다. 싸움은 오히려 사랑의 징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조차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상처 주기 싫다는 이유로 혹은 더 멀어질까 두려워서 서로를 너무 조심하다 보니 마침내 아무 말도 하지 않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아무 말도 나눌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이 식은 것도 정이 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사랑을 꺼내는 법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조용히 오래된 라디오를 켰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온 옛 노래의 멜로디는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가사 한 줄이 귓가를 세게 때리는 듯 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서로가 몰라요. 정말 그랬습니다. 우리는 서로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저 몰랐다는 사실보다 모르기로 한 선택이었기에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조금 일찍 눈을 떴습니다. 부엌에서 조용히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그가 어슬렁거리며 나와 거실 소파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TV도 켜지 않은 채 거실 한켠을 멍하니 바라보는 그의 모습은 왠지 모르게 어릴 적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커피를 2잔 내렸습니다. 그의 앞에 컵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뭐가 제일 힘들어? 그는 고개를 들더니 의외로 금방 대답했습니다. 나 자신이 제일 불편해. 그 말은 어디서부터 대답해야 할지 모를 만큼 깊은 울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늘 뭔가 해내야 한다는 부담, 누구에게도 약한 모습 보여선 안 된다는 생각.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허무해졌어.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커피를 들었습니다. 그의 말이 내 마음속에 작은 파문처럼 번졌습니다. 그의 외로움이 내 외로움과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랬어. 나는 말했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고 당신 기분 맞추느라 내 감정은 적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다 보니 나라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 그는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눈을 맞추며 그런 줄 몰랐네.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는 걸.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탓은 아니야. 그저 우리 둘 다 너무 오래 참아왔던 것 같아.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이야기해 볼래? 그 말은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도착한
작은 구원 같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를 처음부터 다시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좋아.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대신 솔직해야 해. 서운한 것도 무서운 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게. 우리는 그렇게 처음으로 대화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짧은 이야기만 나눴지만 그 짧은 시간이 오랜 침묵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오래된 집의 공기마저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나는 오랜만에 밥상을 차리며 그가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그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 냄새 참 좋다. 그 말이 그날의 대화보다도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라.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분명히. 그날 아침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나랑 같이 시장 갈래? 그 말은 어딘가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시장에 갔던 날을 떠올려 보려 했지만 기억은 이미 희미하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들 어릴 적엔 종종 같이 나갔지만 언제부턴가 그는 항상 차에만 있었고 나는 혼자 장을 보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좋아. 같이 가자. 나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북적였고 그는 그 안에서 조금 낯선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색하게 장바구니를 들고 내 옆을 따라 걷는 그의 모습이 이상하게 귀엽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뭐야? 고구마순. 볶으면 맛있어. 그럼 사자. 우리는 그렇게 하나씩 장바구니를 채워갔습니다. 무심코 오징어를 집으려던 그가 손끝을 대고는 이거 은근히 따갑다며 웃었을 때 나는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랜만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그가 말했습니다. 이런 날도 괜찮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주 낯선 하루였지만 그 낯설미 이상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녁엔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나는 칼을 들고 그는 옆에서 당근을 깎았습니다. 당신 이렇게 부엌에 서는 거 처음 아니야?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은 아니고 거의 처음이지. 근데 나쁘지 않네. 당신 옆에 이렇게 서 있는 거. 그 말에 내 가슴 어딘가가 찡해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이 왜 이렇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걸까?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나누지 못했던 일상들에 대한 그리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식탁에 앉아 함께 만든 음식을 먹으며 우리는 서로의 젓가락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만큼 조용하고 고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좋아하던 카레 있잖아. 그거 한번 해볼까? 그가 먼저 메뉴를 제안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해주면 내가 정말 기쁘게 먹을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하루가 왜 이토록 낯설고 동시에 소중하게 느껴지는 걸까? 우리는 서로를 너무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서로를 잘 모른 채 살아온 게 아닐까? 그가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내 옆에서 야채를 자르고 함께 밥을 먹는 그 모든 순간이 너무 새롭고 생경했기에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낯선 하루 속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주 천천히 우리에게도 그 사랑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는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거실에 조용히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밖 어둠이 서서히 번지는 걸 바라보며 가만히 있는 그 시간이 이상하게도 참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요즘은 제일 좋더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예전 같았으면 뭔가 채워야 할 것 같았던 그 침묵이 지금은 오히려 서로를 감싸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내 손등에 가만히 올렸습니다.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오래된 동작이었지만 그 손끝에서 느껴진 온기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마워. 그가 말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뭐가 고마워? 그냥 내 옆에 아직도 있어줘서.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울컥 올라왔습니다. 당신도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엔 우리가 말하지 못했던 수많은 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내 손을 살며시 쥐며 말했습니다. 이상하지? 같이 살아온 세월보다 요즘 며칠이 더 진짜 같아. 나는 그 말이 왜 그렇게도 서글프고 또 따뜻했는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이란 말. 우리는 그 단어를 참 오래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엔 사랑한다는 말을 편지에도 전화에도 밥상 위에도 자주 담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말은 점점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되었고 어느 순간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가 말하지 않는 게 당연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밤 그 사람의 손에서 전해진 온기를 느끼며 나는 처음으로 사랑이 여전히 남아 있었구나라는 걸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늦은 사랑이었습니다. 시간을 지나 많은 상처와 오해와 무관심을 통과해 마침내 도착한 감정. 그것은 뜨겁지도 격렬하지도 않았지만 잔잔하고 단단했습니다. 나 사실 당신 손 잡은 거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억 안 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앞으로 더 자주 잡으면 되잖아. 나는 그 말이 너무 따뜻해서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을 살며시 쥔 채 그 사람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서로의 온기만을 느끼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사랑은 정말 늦게 올 수도 있다. 하지만 늦게 온 사랑은 오히려 더 오래 남는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으로 스며들 때 나는 여느 날처럼 반쯤 식은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뒤에서 다가와 말없이 내 잔에 커피를 조금 더 부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어쩐지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서로의 움직임에 민감하지도 않지만 서로의 기척을 항상 마음 안에 담고 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나직하게 묻습니다. 당신은 요즘 무슨 생각해? 나는 대답합니다. 그냥 오늘도 잘 지나가면 좋겠다 그런 거?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나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마음이 놓입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이해할 순 없어도 이해하려는 마음만큼은 조금씩 내보이기로 했습니다. 늦게 배운 관계의 기술은 서툴지만 진심이고 우리 둘만이 이해할 수 있는 속도와 온도가 생겼습니다. 가끔은 그가 먼저 내 손을 잡아주고 가끔은 내가 먼저 그의 어깨에 기대기도 합니다. 함께 TV를 보다가 예전 사진이 잠깐 스쳐 지나가면 그는 말합니다. 저 때 참 젊었지? 나는 대답합니다. 우린 지금도 괜찮아. 예전 같았으면 그 말 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겠지만 지금은 그 침묵마저도 따뜻한 여운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더 자주 묻고 더 천천히 듣고 덜 단정 짓기로 약속했습니다. 그의 퇴직 후 무기력했던 시간들은 지금 돌이켜보면 그도 일종의 상실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그때 그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가장 큰 이유였다고 믿습니다. 그는 요즘 오래된 카메라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동네 뒷산의 들꽃, 시장 입구에서 웃고 있는 상인, 그리고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는 내 모습까지. 가끔 조용히 사진을 찍곤 합니다. 무슨 사진 찍었어? 그냥 오늘도 괜찮았다는 증거. 그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이 남자를 다시 사랑하게 되었다는 걸 느낍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다투기도 합니다. 설거지를 누가 할지 가지고 작은 말다툼이 생기기도 하고, 뉴스를 보며 정치 얘기를 하다 티격태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끝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같이 웃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참 많은 시간을 돌아서 마침내 도착한 같은 방향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나는 압니다. 그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삶이 덜 두렵고 덜 허전하다는 걸. 사랑은 어쩌면 정말 서로를 많이 안다고 느꼈을 때가 아니라 서로를 조금씩 다시 알아가려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사랑의 한가운데 조용히 도착해 있는 중입니다. 요즘 나는 매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하루를 엽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들고 부엌에서 커피 내리는 소리가 들려오면 그제야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여전히 아침마다 조용합니다. 말수가 많아진 건 아니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이제 머물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느린 걸음으로 공원을 돌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이웃을 구경하며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꽃을 한참 바라보기도 합니다. 가끔 그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내가 다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줄은 몰랐어. 그럴 때 나는 그의 손을 살며시 짚니다. 기댈 수 있어. 이젠 나도 당신에게 기대니까. 그 말은 지난 모든 날들을 지나 서로에게 다다른 위로의 문장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서로를 몰랐던 우리가 이제는 같은 집, 같은 공기 속에서 서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인생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얼마 전 딸아이가 손주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참 좋아 보여요. 예전엔 좀 서운할 정도로 서로 말이 없었는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말하는 방법을 배웠거든. 딸아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아이가 돌아간 후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도착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도착은 결국 했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라고. 사랑은 처음에 배운 그대로만 유지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부서지고 상처가 생긴 뒤에도 다시 배워가는 것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서로와 함께 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큰 위로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누군가 들어줬으면 했습니다. 그 조용한 고백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사연일 수도 있고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라고 느끼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 말로 대신 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어쩌면 아주 늦게 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랑은 결코 작지도 늦지도 않습니다. 당신에게도 그 사랑이 도착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세요.